네, 백일에는 그 보르데텔라 펄투시스 균이라는 것이 원인이고 임상 증상으로는 노출되고부터 1에서 3주간 잠복기, 1에서 2주간 경한, 감기 증상이 있는 카타르기, 이후에 2에서 4주간 발작적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경해기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에서 이제 머물 수 있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그 인공호흡기라든지 중환자실 치료, 사망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특별히 고위험군이 12개월 미만 영아, 중증증 이상의 천식, 만성 폐질환, 면역 저하자는 중환 경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보고된 바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소아에서 진단받는 경우가 한 60%가량 되는 것으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그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재생산수라는 것이 12에서 17로 만약에 한 명이 걸렸을 때 주변에 면역력이 없는 사람에게 12명에서 17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어서 홍역만큼 전파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일의 접종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출생하고 2개월 때부터 우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연령까지 해서 5차까지 접종을 하게 되고 중학교 전 12세, 13세 때 6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는 4에서 6세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95% 이상으로 접종률이 높지만 그 12세, 13세는 80%대로 상대적으로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12세 이하에서 이제 감염률이 높은데 아마도 면역력이 시간에 따라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12세, 13세의 접종률이 낮은 것,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접종으로 커버되지 않는 타입의 이제 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백일해로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 대상이 됩니다. 기침을 시작하고 3주 이내에 치료를 마크로라이드라는 계열의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우선은 환자 격리에 있어서는 적절한 항생제를 잘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항생제를 치료를 받는다면 5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피치 못하게 항생제 치료를 못 받는 경우에는 발작적인 기침을 시작하고부터 3주 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침이라든지 비말, 접촉으로 전달이 돼서 마스크, 손 씻기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에서는 1인실을 쓰고 동일하게 이제 비말 접촉 격리를 하면서 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랑 밀접 접촉한 사람들, 특별히 가족, 그리고 학교라면은 이제 학교의 교부들, 선생님, 그리고 의료인, 그리고 유치원의 영유아 돌보미, 산후조리원, 그리고 출산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임신 중에 있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그 환자와 동일하게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관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2주 이상 기침으로 내원을 한 경우에는 백일해를 염두에 두시고 꼭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혹시 증상이 이제 2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행 지역을 방문했거나 노출력이 있다고 한다면 백일해 검사나 신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에서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진료를 꼭 받으시라고 알리고 백일해 접종을 잘 맞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생활 관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는 백일해가 지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일정에 맞춰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고, 기침 증상이 2주 이상 있거나 주변에 백일해 환자 접촉력이 있으면서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꼭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